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90초라는 한전등 시간 동안 한 종목씩 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부터 잠시 후에 공개를 할 텐데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좀 관심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궁금증 생기셨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 관광개발을 시작으로 A스토리, 오리온, 조이시티, 한솔재지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창한 본부장의 픽은 LG이노텍, HMM, LS전선아시아, 삼강 M&T, SK텔레콤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씩 한번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 가장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오늘 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그것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5%대 이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저는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행 상품이라든지 뭐 카지노 그리고 호텔 쪽 그리고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2019년에 적자 폭이 한 마이너스 162억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에 한 1,300억 원대까지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실적 모멘텀을 굉장히 좀 잃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또 흑자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일본에 또 홋카이도 전세기 여행 상품이 또 증가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일본에서 또 입국 완화 정책을 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행자 수요가 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은 좀 적자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입국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카지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 여행객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 오늘은 또 북해도 전세기를 운항한다는 소식에 5%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죠. 네, LG이노텍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가에서 목표가 60만 원 이상 제시를 해주고 있고 이전에도 사실 이 40만 원대의 이런 긍정적인 목표가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 좀 굉장히 이벤트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좀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지금 애플량에 대해서 이제 전면부 또 이 부품들을 더 추가적인 납품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의 캐파가 확대가 되는 부분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애플량 매출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애플의 판매 호조에 따라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AR이라든지 VR 기기에 대한 이런 다음 달 정도에 좀 오픈을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쪽에 대한 관련된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넷플릭스의 이런 투자에 이어서 이런 기기들에 대한 오픈이 기대가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 모듈 자체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뭐 관련된 산업 자체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전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 확대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개선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LG 이노텍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거래 급등에 따른 한 걸음 쉬어가는 날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A스토리인데 이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지금 조정폭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라인업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작년에 사실 그 기대감을 모았던 게 이제 지리산 드라마인데 사실 예상치보다는 좀 흥행에 많이 실패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주 특성상 추후 이제 나오는 라인업들의 어떠한 흥행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SNL2 그리고 빅마우스 이런 이제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영 전에 지금 티저 영상부터 이미 뭐 조회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양호한 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굉장히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변동폭이 강한 편인데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리산 흥행을 좀 실패를 감안을 해보더라도 업종 평균이 현재 PER 45배 정도인데 동사 같은 경우엔 13배죠. 그래서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신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HMM입니다. 네, 해운주인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6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기에 좀 속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중국 봉쇄 등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온 것들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위 기업이죠. 68% 정도 되는데 사실 20%만 넘어가도 정말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60%대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러한 특수 상황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해운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대비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제 각종 지수들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운임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업황이 한동안 좀 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전반적으로 봉쇄 등이 또 해제가 되고 이런 또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끌고 가볼 수 있고 차트적인 부분도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도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리온이고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좀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종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리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스낵, 과자를 뭐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국 매출이 7개월 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런 도시 봉쇄 정책이라든지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네, 소폭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네,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게다가 현재 중국 내에서 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비 심리 완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폭발적인 성장은 없겠지만은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롯데푸드와 또 이제 롯데제과의 합병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리온이 좀 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말이 많은
많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이 지금 오리온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리온을 따라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아직까지는 1위를 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턴어라운드에 되는 주가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종목은 오리온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LS전선 아시아. 차트만 보면 좀 답답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종목도 역시나 네.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이동평균선 특히나 60선과 120이 다시 이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들 만 좋아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정배열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1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베이스로 상승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 쪽이 뭐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의 전선이 사실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볼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증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만 이제 전선 쪽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좀 하락한 부분들은 약간의 투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월등하게 높은 구리값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북미 통신향 관련된 매출들이 좀 많은데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아직도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LS전선 아시아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조이시티인데 이 종목은 좀 급등한 다음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좀 다시금 1%대로 종가 형성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좀 매물대가 있는 건 아닌지. 매물대가 있지만은 또 이제 기업 가치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위믹스 코인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물론 최고 관련주는 위메이드나 이제 위메이드 맥스겠지만은 이 종목 역시도 조금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위믹스 그 플랫폼에 이제 크립토볼 Z라는 게임을 또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창립자가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믹스 코인을 6개월간 이제 300억 원 정도를 매입을 해서 이제 $200가 될 때까지 코인을 일정 비율로 소각을 하겠다라는 또 이제 얘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인 개수를 줄이겠다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들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유로 이제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조이시티 역시도 좀 동반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에 이런 크립토볼 Z까지도 굉장히 좀 흥행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신규 유저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 이런 세계 각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 모멘텀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그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강 에멘트입니다. 네, 저도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태양광 쪽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들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EU 쪽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관련으로 무기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에서도 특히나 태양광에 대한 이런 이제 협력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움직였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들을 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제로 원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향후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물을 좀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쪽에서 또 하부 구조물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부유식 해상 원유 저장 설비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의 해상 풍력을 내년부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도 많고 하부 구조물 공급 부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태양광에서 뭐 S&D라든가 OCI가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제 네. 순환매 관점으로 풍력에도 좀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순환매뿐만 아니라요. 네. 이제 풍력 쪽에 대한 이런 전 세계적인 매년 성장성과 그리고 네. 앞으로의 이런 뭐 유럽 지역은 워낙 뭐 이런 해상 풍력 쪽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에 대한 입법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순환매 성격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세까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13%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알렸고요. 3,111포인트 선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홍콩항생지수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0.5%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2,2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역시나 상승력 여전히 좋은데 앞서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0.5%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63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오름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882포인트 선 움직임 이어나갑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위권뿐만 아니라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지금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 넘는 상승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대 강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이슬이 전문가님 다음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한솔재지고요. 이 종목 역시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눌려 있다가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판지, 원지 이제 제조하는 생산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골판지, 원지와 같은 이런 이제 산업용지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올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20년 그 코로나 초기 때는 그 신풍제지의 어떤 생산 중단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택배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런 박스에 대한 조기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좀 했었더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공급난 차질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수혜들, 그리고 이제 해상운임 단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수혜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재지의 이제 산업용지 생산 규모가 기존 이제 68만 톤에서 올해 봤을 때는 이제 한 74만 톤까지 또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 쪽에도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은 아무래도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확대하기에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 정도는 이제 종목 포트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또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기업 합병 분할 이후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게 됐을 때 하단 라인에 지금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워낙 강력하게 나타났고 이제 한도율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담았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인 산업들의 이제 통신 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수위가 5G와 6G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5G는 고도화 그리고 6G는 전 세계 또 최초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조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통신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5G 가입자 수와 IPTV에 대한 이런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유지가 되면서 이제 구조적인 이런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사실 크게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또 고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뭐 SK텔레콤 대표적인 고배당 주이고요. 또 분기배당 관련된 이벤트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통신 3사 전반적으로 어쨌든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5G 중간 요금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통신주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알트폰 사용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오는지를 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중간에 대한 이런 요금제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5G라든지 6G에 대한 이런 흐름들에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그리고 가입자 수가 결국에는 늘어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통신주 중에 탑픽인가요? 네, SK텔레콤이 탑픽이고 만약 차선어주로 좀 보신다면 네. 좀 KT를 이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5종목씩 10종목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진짜 탑픽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되고 있는 한솔재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목표가는 이제 뭐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11,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은 오늘 유효한가요? 네,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재즈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LG 이노텍입니다. 뭐 이전에도 소개드려서 33만 원대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뭐 2차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만약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36만 5천 원 이하에서 좀 물량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0만 원 깨지지 않으면 좀 꾸준히 모아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